조선시대 최대의 로맨스 숙향전 제2장 이선이 숙향을 찾아 천하를 탐문하다. 이때는 추 7월이라 숙향이 누가 귀에서 수놓더니 마침 청조가 석류와 한 가지를 물고 날아와 낭자 앞에 앉았다가 북으로 날아가거늘 낭자 괴이 여겨 그새 가는 곳을 보노라 주렴을 걷고 보더니 한 소년이 소요관을 쓰고 체의를 입고 청노새를 타고 할미 집을 향하여 오거늘 낭자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이 요지에서 반도 받다가 진주 가져간 선관 같거늘 낭자 마음에 심히 반가우나 일변 놀라 주렴을 내리고 가만히 앉았더니 그 소년이 할미 집 문 밖에 와 주인을 묻거늘 할미 내다다 보니 그 소년은 북촌 이상서의 귀공자라. 할미 맞아 초당에 들어가 좌를 정한 후에 왈. 낭군께서 이런 누지에 오시니 지극 감격하여이다. 이랑 왈. 지나다가 할미 집 술이 좋다 하매 생각고 들어왔으니 한 잔 먹어 어떠할꼬? 할미 소왈. 내 집에도 좋은 술이 있으되 늙으니 벗이 없어 먹지 못하더니 오늘 전행으로 공자를 만났으니 종일토록 먹사이다 하며 들어가 자개판에 오색 접시 담은 것을 내어오거늘 본즉 그 음식이 인간에 없는 것이러라. 이랑이 안마음에 수상히 여겨 취함을 기다려 말을 내고자 하더니 술이 반취함에 할미 먼저 웃어 왈. 낭군은 승상대 귀공자라 인간 팔진미도 좋건만은 이것은 비록 좋죠 하나 먹어보소서. 이랑왈 인간에서 보지 못하던 음식이니 먹기 의심되어 근본을 알고자 하노라. 할미왈 늙은이 할 일 없어 두루 다니다가 마침 남의 집에서 빌려온 음식이오니 내 또한 모르나이다. 먹어나 보소서. 이랑왈 옛말에 하였으되 이름 모르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하였으니 할미는 알거든 속이지 말라. 할미 소왈 유리 접시에 놓인 것은 야광촌이 동해 용왕의 집에서 얻어왔고 저 산호 접시에 놓인 것은 금광촌이 영주 구루 신선의 집에서 얻어왔고 저 호박 접시에 놓인 것은 신광촌이 천태산 마고 선녀 집에가 얻어온 것이요. 저 대모 접시에 놓인 것은 천광촌이 만수산 신선의 집에가 얻어온 것이라. 초초 하나 먹어 상하지 않을 것이니 의심 말고 먹어보소서. 이랑왈 할미 말이 허황한 듯하니 실상을 알지 못하리로다. 할미 소왈 저 산호 접시에 담은 것은 반도이니 요지 서왕모 집에가 얻어왔나이다. 이랑왈 반도란 말이 더욱 의심되니 할미 말이 진실치 못하도다. 할미는 인간 사람이라 용궁과 방장산, 만수산, 천태산, 영주, 요지 다 선경이라. 진시황 한무제의 위엄으로도 감히 그곳을 보지 못하였거늘 할미 기력으로 어찌 보았다 칭하느뇨. 할미 대소왈 내 비록 기력이 없으나 삼신상과 사해 팔방을 다니었거니와 낭군은 구차히 남의 인도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랑왈 내게 천리 노새 있어 가고 싶은데 임의로 다니거든 어찌 남에게 인도되어 다니리오. 할미 대소왈 낭군이 천리 노새 두었으면 어찌 요지에 가실 때
그 노새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나이까? 이랑이 크게 놀라 절하고 할미 말씀이 지극 황공하여이다. 과연 저즘께 유상 갔다가 꿈에 요지에 가 다녀왔더니 할미 어찌하나이까? 할미 난궁께서 나를 근력 없다 하오되 나는 선경을 지척같이 다니나니 상제 주신 반도와 개화는 뉘를 주었으며 소화를 어찌 처치하셨나이까? 이랑왈 꿈은 다 허사라 어찌한 줄 모르노라. 할미 소왈 그것은 꿈이라 자세히 모르거니와 조장이 가져온 수도 꿈이더이까? 이랑이 더욱 황홀하여 대성사 부처 따라간 일과 조장에게 족자 산 일을 다 설화하고 소아는 인간에 내려왔다 하되 종적을 알지 못하여 오늘 할미 집을 찾아온 뜻은 할미 그 수를 팔았다 하매 그 수가 난 곳을 알러 온 일이라 하니 할미 소아의 난 곳은 내 알거니와 난고는 소아를 찾아 무엇하려 하느뇨? 이랑 수아는 하늘이 나와 정한 배필이라 부디 찾으러 왔노라. 할미 난군의 배필을 사무리 하거든 아주 찾지 마소서. 이랑 그 무슨 말인고? 할미 난군은 상서 때 귀공자라 가문과 북이 천하의 으뜸이니 부마가 아니 되면 공경 대부의 아름다운 사위 될지라. 어찌 이런 소아를 찾아 배필을 삼으리요? 이랑 소아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할미 소아는 천상 죄 중하여 인간에 내려와 빈천한 소인의 자식이 되었더니 5세의 난중에 부모를 여의고 거지되어 정처 없이 다니다가 도적을 만나 칼 맞아 한 팔 없고 표진물에 빠져 죽게 되었더니 길 가는 행인이 구하여 건져내니 두 눈이 청맹관이 되고 노전이란 땅에 와 자다가 화재를 만나 한 달이 절고 또 후토부인 성화를 터뜨려 두기 먹고 입만 남았으나 풀측한 거지라 찾아 쓸데없나이다. 이랑 전생에 무슨 죄 지중하여 이다지 참혹한 병이 되었느뇨? 할미 소아는 본디 월궁 선녀로서 상제 앞에 근시하는 태의 성군으로 더불어 글지어 화답하고 옥토의 약을 도적하여 준 죄로 자심한 병신이 되었다 하더이다. 이랑이 한숨 짓고 염분이 지중하면 병인이라도 어찌 관계하리요. 할미는 소아 있는 곳만 가르치라 내 찾아보리라. 할미 비록 찾아도 그런 병인을 어찌 상서댁 며느리 삼으리요. 괴로이 찾지 마소서. 이랑 부모 허치 아니하고 공후 부가에 취처하려 하여도 나는 구태여 소아 아니면 맹세코 취처치 아니하리라. 소아 있는 곳과 성명을 자세히 가르치소서. 할미 소아 이곳 왔다가 떠난 지 오래라.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줄 자세히 모르거니와 만일 남양 땅 김전의 집에 찾아가 없거든 남군 땅 장승상댁에 가 찾아보소서. 이생 이름은 숙향이라 하더이다. 이랑이 말 듣고 즉시 하직하고 집에 돌아와 부모께 속여 형초 땅에 기특한 문장이 있다 하고 천하 명사 많이 가보니 소자도 가보려 하나이다 하고 황금 백냥을 천리 노새에 싣고
바로 남양 김전의 집에 찾아가니 한 백발 노인이 나와 묻거늘 이선이 답할. 나는 낙양 북촌에 사는 이위공의 아들이라 김전을 보러 왔나이다. 노인왈. 김전에 붙이는 운수 선생이라 도덕이 높아 황제 여러 번 이부상서로 부르시되 굳이 사양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인하여 입산 수도하고 죽었더니 황제 특별히 교지를 내리사 어진 사람의 자손이라 하여 김전을 낙양영을 제수하시니 지금 낙양영으로 있사오나 공자는 무슨 일로 멀리와 찾느뇨? 이선왈. 나는 본디 김전을 위하여 온 바 아니라 이 집에 숙향이란 계집아이 있다 하매 보러 왔나이다. 노인왈. 숙향은 김전의 딸이러니 5살 먹어 난을 당하여 그 부모 반야산 바위 틈에 두고 달아났으니 지금 사생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선왈. 노인은 김전과 어찌 되느뇨? 답왈. 나는 이댁 지킨 조미로소이다. 이선이 다시 묻지 아니하고 바로 남군 땅 장승상 댁을 찾아가 승상께 유물을 드리니 승상이 즉시 나와 맞아들여가 좌정 후 승상이 문왈. 공자 무슨 연고로 누지에 오시뇨? 이선왈. 소자는 낙양 북촌 이위공의 아들이옵더니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 상공댁에 있다 하매 특별히 와 보고 구혼코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 듣고 눈물을 흘려왈. 과연 숙향이 5살 먹어 짐승이 업어다가 내 집 동산에 두고 가거늘 우리 또한 무자식하여 10년을 양육하였더니 사양이란 종년이 모해하여 내 짐에 표진 물가에 갔다 하기로 사람을 보내어 찾았으되 종적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사생을 몰라 취하 서로 하나이다. 이선왈. 소자는 대개 정령 있는 줄 알고 왔사오니 비록 미천한 선비나 타일의 상공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니 원컨대 추탁하지 마소서. 승상왈. 숙향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위공과 사돈되기를 바라지 못하려든 하물며 버린 아이를 얻어 이위공의 며느리가 되면 노부 또한 큰 덕을 입을 것이요. 또 공자의 풍도를 보니 진정 숙향과 아름다운 쌍이라 어찌 속이겠소. 예선이 왈. 듣사오니 숙향은 병신이라 촌보를 못한다 하더니 비록 사양이 구박한들 혼자 어디로 갔사오리까? 승상왈. 노부의 부인이 숙향을 여인 후로 두야 얻지 못하여 서로 하거늘 행여 병이 날까 저하여 전에 숙향에 화상 그려간 사람이 있기로 중가를 주고 사다가 부인이 벽상에 걸어두고 주야 산 것 같이 보니 공자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들어가 보라 하고 이선의 손을 이끌고 부인 침실에 들어가니 과연 한 족자 있는데 한 계집아이 손에 목단화를 쥐고 서 있는 형용이 꿈의 요지에서 반도 주던 선녀 얼굴 같거늘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왈. 내 들으니 숙향은 한눈 멀고 한 달이 저는 병신이라 하더니 화상은 어찌 병처 없나이까? 승상왈. 숙향은 본디 병이 없고 또 저 화상은 10세 전 화상이라 10세 후는 얼굴이 더욱 풍양하더이다. 이선왈. 소자 숙향을 위하여 천리를 지척 삼아 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가오니 저 화상을 값을 받으시고 주시면 은혜 무궁하오니
가져온 것은 없사오나 다만 황금 100냥뿐 있사오니 받고 주옵소서. 승상왈 공자의 말 들으니 정성이 지극하나 노부의 부인이 허락하면 어찌 값을 의논하리요. 저 족자마저 없이 하면 일정 부인이 병나 죽을 것이니 그는 못하리로다. 일랑이 할 수 없어 표진 물가에와 두루 찾되 족적이 없더니 문득 한 노인이 이르되 3년 전에 모양이 여차여차한 계집아이 장승상 댁으로부터 이 물가에 와 사양에 모에 입어 비명에 죽었나이다. 일랑이 그 노인의 말을 옳게 듣고 비감한 정회를 이기지 못하여 가져온 금을 팔아 향촉을 갖추어 제하더니 문득 위에서 저 소리 나거늘 바라보니 한 동자 머리에 연화를 꽂고 이력 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거늘 일랑이 동자에게 돌아갈 길을 묻고자 하더니 그 동자 일랑의 앞에 와 이르되 낭구는 숙향을 보고자 하거든 이 배에 오르소서. 일랑이 반겨 즉시 노새와 함께 배에 오르니 동자 배를 돌려놓고 저만 불고 앉았으되 배 감이 살갔더라. 한 곳에 다다라 동자 저를 그치고 왈 나는 이 물 지킨 신령이러니 젖음께 숙향이 이 물에 와 빠져 죽거늘 내 구하여 저 길로 보냈으니 낭군도 저 길로 가소서. 일랑이 그 동자에게 살해하더니 벌써 간데 없더라. 노새를 타고 동자 가리키는 길로 가더니 평원한 들이 막막하고 인적이 없어 갈 길을 물을 곳이 없거늘 바야흐로 민망하여 방황하더니 문득 한 중이 지나가거늘 길을 물으니 답왈 이 앞 바위 위에 앉은 노장은 화덕진군이니 걔가 지성으로 빌면 갈 길을 가리키고 또 낭군이 보고자 하는 사람을 지시할 것이니 그리 찾아가라. 일랑이 감격하여 치사코자 하니 벌써 간 곳 없거늘 심히 괴이하여 노새를 채쳐 가을밭 속으로 가더니 냇가 소나무 아래 암석 위에 한 늙은 노장이 노감투를 비스듬히 쓰고 앉아 졸거늘 일랑이 나아가 재배하되 보아도 본체 아니하거늘 민망하여 꿇어 엎드려 빌어 왈 나는 지나가는 행객이옵더니 갈 길을 몰라 묻나이다. 그 노장이 눈을 조금 떠보고 왈 내 귀먹었으니 소리를 크게 하라. 일랑 왈 나는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 이선이옵더니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과 전생 연분이라 하오매 불언 천리하고 찾아다니오나 간 곳을 알지 못하옵고 우연히 듣사오니 숙향에 간 곳을 노장이 아신다 하오매 감히 묻나이다. 노장이 찡그리며 왈 내 너를 본 적도 없고 숙향이란 사람은 들은 바 없거늘 너 어디에서 온 사람이건데 이 깊은 갈밭에 들어와 내 단잠을 깨어 싱숭생숭한 말을 하느냐. 이선이 다시 절하고 왈 표진 물 지킨 신령이 지시하옵기로 찾아왔사오니 노장은 나의 가련한 심정을 생각하여 기이지 마소서. 노장왈 젖음께 어떤 계집아이 표진물에 빠져 죽었다 하거늘 표진용왕 제사를 받아먹고 탈할 말 없어 그대에게 그릇지조하도다. 일랑왈 숙향이 과연 장승상 댁에서 와 표진물에 빠지니 용왕이 구하여 이 길로 보냈다 하더이다. 노장왈 그러하면 젖음께 예와 불에 타서 죽은 아이로다. 너 보고자 하거든 저 재무더기에가 뼈나 찾아보고 가라. 일랑이 그곳에 가보니 의복 탄 것만 있고 뼈 탄 것은 없거늘
돌아와 노장께 고왈. 진실로 숙향이 예와 불에 타 죽었으면 해골 탄 것은 없고 의복 탄 것만 있사오니 노장은 나를 속이지 마옵고 바로 가르쳐 주소서. 노장이 졸다가 왈. 내 정성이 지극하니 내 잠들어 꿈에 숙향에 간 곳을 얻어보고 올 것이니 내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비벼라 하고 잠들거늘. 이랑이 노장의 발바닥을 비비더니 일락서산하여 비로소 노장이 잠을 깨어 왈. 너를 위하여 후토부인께 가 물으니 마구할미 데려다가 낙양 동촌 이화정에 가 산다 하거늘. 과연 찾아가니 숙향이 누 위에서 방금 남봉을 수놓거늘. 내 불 한 덩이를 내리쳐 봉의 날개를 조금 태우고 왔으니 내 마구할미를 찾아가 숙향을 얻어보고 그 남봉수를 또한 보면 내 꿈에 갔던 줄 명백히 알리라. 이랑왈. 이화정 할미 집을 처음 찾아가오니 그 할미 남양 땅 김전의 집을 이르거늘. 찾아가 보지 못하고 또 남군 땅 장승상 집을 다녀 표진으로 이리 왔사오니 일정 이화정에 있사오면 그 할미 나를 속여 이다지 고생하게 하리까. 노장이 웃고 왈. 마고 할미는 범인이 아니라 반드시 내 정성을 보려고 속였으니 그 할미를 다시 보아 정성으로 빌면 숙향의 얼굴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 이 일을 알면 숙향이 환난을 당할 것이니 삼가 조심하라. 이랑이 노장께 100배 치사하고 돌아서니 벌써 간데 없거늘. 괴히 여겨 집에 돌아오니 부모 문왈. 너 어디를 여러 날 갔다 오느냐. 선이 여쭈오되 벗도 찾아보고 산수도 구경하고 오노라 하니 자연 더디었나이다. 이때 이화정 할미 이랑을 처음 만나 거짓말로 속여 이른 후 숙향을 보고 왈. 아까 왔던 소년을 보셨나이까. 낭자왈. 보지 못하였나이다. 할미왈. 그 소년이 전생에 상제 앞에서 모든 별 가음하는 태을성이요. 이 생에서는 이상서의 귀동자니 진정 낭자의 배필이 됨직한데 다만 그 공자 전생 죄로 한 팔 없고 한 달이 저는 병인임에 추비하더이다. 낭자왈. 진실로 태을성군이면 비록 두 눈 멀고 참혹한 병인인들 관계하오리까. 다만 의심컨대 할미 태을인 줄 어찌 정령이 아느뇨? 할미왈. 아까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에 가 반도와 개화를 받았다 하고 또 조장에게 판 수도 요지경이라 하여 중가를 주고 샀노라 하니 반드시 태을이 정령한 듯 싶도다. 낭자왈. 세상사 알지 못하오니 할미는 자세히 살피소서. 할미왈. 그 소년의 정성을 보려고 속여 이르되 낭자를 부디 찾아보려 하거든 남양 남군 두 곳에 가보라 했으니 태의 성군님이 오를진데 일정 개가 다녀오리다. 낭자왈. 비록 다녀오나 그것은 믿지 말고 내 옥지원의 진주를 태의 선군이 요지에서 가졌으니 그 진주를 보면 진가를 알 것이니 그제야 내 몸을 허하리라. 할미왈. 낭자의 말이 옳다 하더라. 낭자 일일은 누 위에서 남봉을 수놓더니 우연히 한 불덩이 바람결에 떨어져 봉의 날개 탔거늘. 낭자 놀라 할미를 청하여 보이니 할미왈. 이 불난 곳이 없으면 반드시 화덕진군의 제주니 타일 자연 알릴 있으리라 하더라. 이때
이랑이 집에 돌아온 3일 만에 목욕 재개하고 요지혜가 얻은 진주와 조장에게 산 족자와 금전 일전을 가지고 할미 집에 찾아오니 할미 마침 문에 섰다가 이랑을 보고 반겨맞아 초당에 들어가 좌정왈. 젖음께 공자를 만나 취한 술이 엊그제야 깨었음에 해장코자 하되 늙은이 혼자 시작하기 싫어 못 먹었더니 오늘 공자를 조용히 만났으니 취토록 먹고 노사이다. 이랑왈. 전일 우연히와 할미 술을 많이 먹고 지금 주체를 갚지 못할 뿐더러 할미 말을 옳게 듣고 남양, 남군, 교진, 노전으로 두루 다니되 소와 종적을 알지 못하고 엊그제야 돌아왔노라. 황금 돈 일전을 가져왔더니 술값이나 주리라 하고 주니 할미 왈. 주신 것이라 사양치 아니하고 받거니와 내 집이 비록 가난하오나 술독 아래 주천이 있고 위로 주성이 임하였음에 유주 영준이옵건을 두 잔술에 무슨 값을 받으리까. 난군께서 반드시 바라는 일을 말미암아 이 돈을 주옵나니 뉘를 위하여 원로에 다녀오셨나이까. 이랑이 길이 한숨 짓고 왈. 숙향을 위하여 갔더이다. 할미 왈. 난군은 진실로 신사로다. 그런 병인을 위하여 천리를 지척 삼아 다녀오시니 숙향이 만일 난군의 이런 사정을 알면 감격하여 하리이다. 이랑왈. 숙향을 얻어보았으면 혹 감격할까 싶으되 족적을 못 보고 왔으니 어찌 갔던 줄 알아 감격하여 하리오. 할미 거짓 놀라왈. 숙향이 벌써 다른 사람의 배필이 되어간 고로 못 보았나이까? 이랑왈. 제 얼굴은 못 보고 왔사오나 노전 땅에 다다르니 화덕 진군이란 노인이 이르되 낙양 동촌 이화정 마구할미 데려다 두었으니 이제 바야흐로 누 위에서 남봉을 수놓나니 그 할미를 다시 찾으라 하거늘. 낙양 동촌 이화정은 이밖에 없는지라. 할미 집에 두고 나를 속여 멀리 고생케 하니 그 속이는 일은 알지 못하리로다. 할미 정색왈. 난군의 말씀이 진실치 아니하여이다. 화덕 진군은 남천문 밖에서 불 맡은 신선이니 어찌 보았으며 마고할미는 천태산 채약하는 선녀라. 어찌 인간 낙양 동촌 이화정에 있으리오. 난군은 꿈같은 말씀 마소서. 이랑왈. 어찌 거짓말이라 하느뇨. 화덕 진군이 분명히 나에게 이르되 이화정 할미 집에 가니 숙향이 남봉을 수놓거늘 내 불안덩이를 내리쳐 봉에 날개를 태우고 왔으니 만일 마구 할미 믿지 아니하거든 그 태운 술을 내어보라 하였거늘 할미 어찌 나를 진실치 아니다 하느뇨. 할미 왈. 그러면 동촌 이화정이 또 어디 있는가 하나이다. 숙향이 내 집에 있사오면 난군이 저렇듯 지성으로 하는데 일각인들 어찌 자취를 감추리까. 이선이 이 말을 듣고 망극하여 술을 먹지 아니하고 길이 차탄하여 왈. 삼상과 사해를 다 돌아 숙향을 찾다가 종시 종적을 알지 못하면 이 몸이 죽어 혼백이라도 숙향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일어나 가려 하거늘 할미 왈. 난군은 상서 때 귀공자라. 아름다운 배필을 뜻대로 얻어 향내나는 방에 주얼 춘풍을 한 가지 즐길 것이거늘 칙칙한 병인을 찾아 천근 같은 내 몸을 괴롭게 하리까. 이랑왈.
부귀를 입고자 하여 배필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전생일을 몰랐을 때는 어찌 이 생각이 있으리오마는 하늘이 정하신 배필이라 숙향만 얻어 배필 정할 생각뿐이요. 또 숙향이 나로 하여 인간에 내려와 빈천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또 병인이 되었다 하니 내 마음이 철석인들 어찌 아니 찾고자 하리요. 맹세코 숙향을 찾아보지 못하면 인간이 이별이 쉬울까 하노라. 할미왈 너무 용녀 마소서 고진 감내라 하였사오니 내 두루 돌아 숙향에 간 곳을 알아 기별할 것이니 생심도 숙향낭자 찾을 개교를 마시고 댁에 돌아가 편히 계시면 자연 아오리다. 이선이 기꺼 사례왈 내 목숨은 할미에게 있사오니 할미는 나를 위하여 쉬이 내 명을 살려내라. 집에 돌아와 조장에게 산 족자만 대하여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루는 자연 마음이 곤고하여 문 밖에 배회하더니 마침 이화정 할미 오거늘 반가움을 진정치 못하여 할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갖추어 권하여 왈. 할미는 어디를 갔다가 오느뇨? 할미 답왈. 공자를 위하여 숙향을 찾아다니나이다. 이선왈. 어디 가보았느뇨? 할미 답왈. 숙향의 이름 가진 사람 셋을 얻었사오니 낭그는 그 중에 택취하소서. 이선왈. 어디 보았으며 연세는 몇이며 뉘집 여자라 하더니요. 할미왈. 하나는 병부시랑 황권의 여자로되 나이 4세요. 또 하나는 가니대부 지담의 여자로되 나이 18세요. 또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되 나이 16세라. 제 근본은 모르더이다. 내 늙은 몸이 구차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공자를 위하여 다니며 구원하니 다 허락하오되 다만 빌어먹는 아이 말이 내 배필은 요지에서 잃은 진주 얻은 사람이어야 될 것이니 그 진주를 보아야 허하겠다 하더이다. 이선이 듣고 반겨왈 비록 빌어먹으나 이 아이 진실로 소하로다. 어느 곳에 있더뇨? 요지에 갔을 때 반도 주던 선녀의 진주를 내 얻어왔더니라. 하고 즉시 들어가 진주를 내어오니 제비알만 하더라. 할미를 주어왈. 할미는 괴롭다 말고 나를 위하여 이 구슬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보게 하여 제 진주라 하거든 데려다가 할미 집에 두고 태길하여 오라. 납의 지물은 내 자질이라. 할미 대답하고 집에 돌아와 낭자를 보고 진주를 보이니 낭자 보고 눈물을 흘려 왈. 내 진주 적실하오니 할미 마음대로 하오소서. 할미 다시가 이랑을 보고 왈. 그 아이 진주를 보고 옳다 하기로 집에 데려다가 두었사오나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보니 축이 막심하고 병처 여러 곳이라. 난군의 배필 정하기 더럽고 서로 연분이 중하여도 앞에 두지 못할 듯 하오니 만일 버리실진데 개가 못하고 젊은 아이 일찍 혼자 되면 도리어 나를 원망할까 하오니 난군은 상냥하소서. 이선왈. 할미는 어찌 염려하느뇨. 숙향이 비록 몸에 몹쓸 병이 있어도 제 병 아니라 다 내 병이니 내 몸이 죽을지언정 어찌 소박하며 또 할미 나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겪었으니 할미 은혜를 저버려 어찌 소박하리요. 할미왈. 그 아이 나에게 이르되 내 비록 부모 없고 의지 없이 다니며 빌어먹는 병인이라도 혼인 이름을 정할진대 예로서 아니하오면
죽을지언정 가벼이 몸을 허치 아니하리다 하더이다. 이선왈, 배필을 정하면 어찌 무례히 하리요. 할미왈, 난군께서 부디 배필을 정하려 하시면 부모께 고하고 하려 하시나이까. 이선왈, 나는 학업하나니 감히 부모께 여쭈지 못하려니와 동성 숙모 계시니 숙모께 고하고 예를 갖추어 행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할미 마땅다 하고 다시 이르되 택이라니 납폐일은 금월 14일이요 전한일은 15일로 정하였나이다. 이선이 즉시 황금 500냥을 주어 왈. 할미 심히 가난하니 우선 이것으로 혼수를 차리소서. 할미 왈. 혼인 다소는 친가 유모라 하니 내 비록 가난하오나 데려온 하인은 내 대접할 것이니 구태여 주시려 하는 것은 두었다가 낭자의 세사나 장만하여 주소서. 말을 마침에 집에 돌아오니라. 이선의 고모 여부인의 주혼으로 숙향과 이선이 혼인을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선의 부모는 알지 못한다.